네, 필살기 고수외전. 오늘 이 시간도 두 분의 전문가가 엄선한 관심 업종 그리고 또 그 안에서의 탑픽을 하나하나 또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송기훈 전문가가 준비한 업종부터 화면으로 공개하도록 하죠. 자, 오늘은 전력 설비를 준비하셨습니다. 네. AI 데이터 센터가 확산되면서 이제 전력기기 수요가 급증하는 건 다들 아시는 부분이고요. 전력 인프라가 이제 산업의 핵심 요소로도 떠오르고 있는데 오늘 어떤 배경에서 전력 설비를 또 관심 있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최근 시장에서 이제 전력 인프라가 이제 단순한 유틸리티를 넘어서 하나의 거대한 성장 산업으로 재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이 전력 설비 관련주를 주목하는 이유는 단순히 전기가 많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세 가지의 구조적 변화가 동시에 맞물린 슈퍼 사이클에 진입했기 때문입니다. 네. AI 모델을 학습시키고 돌리는 데 필요한 GPU는 일반 서버보다 훨씬 많은 전력을 소모하는데요. 국제에너지국에 따르면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전력 사용량이 2022년도에는 약 460테라와트시에서 2026년도에는 약 1000테라와트시를 돌파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일본 전체의 연간 전력 사용량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이제 AI 산업의 성패는 반도체 확보를 넘어서 전력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끌어오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과정에서 전압을 조절하는 변압기와 전기를 연결하는 전선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전력기기는 주문부터 인도까지 1년에서 2년 정도 걸리는 수주 산업입니다. 현재 국내 주요 기업들의 수주 잔고가 몇 년치 쌓여 있다는 점이 주가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국내 전력기기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21년도부터 계속해서 그러니까 4년째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올해도 전력기기 수출 또 긍정적인 뉴스가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대한민국 제조업의 새 먹거리로 부상할 수 있을까요? 이 섹터를 좀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실제로 이제 K 전력기기는 이제 반도체와 자동차의 뒤를 잇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수출 효자 품목으로 완전히 자리 잡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021년부터 시작된 이제 수출 증가세가요. 작년에도 멈추지 않고 4년 연속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는데요. 2026년인 올해 전망도 매우 밝은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수치와 배경을 살펴보면은 왜 제조업의 새 먹거리라고 불리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2025년 전력기기 수출액은 약 165억 달러로 추정되면서 2026년엔 올해는 이를 뛰어넘은 175억 달러로 약 23조 원에 달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빅3 이 수주 잔고는 이미 20조 원을 훌쩍 넘겼고요. 이는 공장을 24시간 풀가동해도 향후 수년치 일감이 쌓여있다는 의미나 같은 말입니다. 네. 한국 기업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고효율, 고신뢰 기술력을 바탕으로 프리미엄 시장을 선점을 했고요. 변압기뿐만 아니라 전선, 차단기, ESS 등 관련 인프라 전체가 묶여서 나가는 패키지 수출이 늘고 있어서 산업 생태계 전반에 낙수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초고압 변압기 수출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이제 생산 능력을 키우려는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어떤 기업이 이 부분에 가장 또 적극적일지 궁금한데요. 뭐 현황이 좀 어떨까요? 솔직한 말로 물 들어올 때 노젓 넣는다고 대규모 증설 투자를 단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력기기 빅3와 더불어서 중견 강성호 기업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는데요. HD 현대일렉트릭, LX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이런 빅3 외에도요. 일진전기, 산일전기, 제일일렉트릭 등 강소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증설을 통해서 글로벌 수요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증설은 단순히 덩치를 키우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전략적 의미가 충분히 있는데요. 주문 후 인도까지 걸리는 기간을 줄여서 글로벌 수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미국 등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지 생산을 높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저가형이 아닌 초고압 변압기 등 기술력이 필요한 고단가 제품 생산 라인을 강화함으로써 현재 압도적인 수주 점유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하시는 신동철 전문가의 의견은 어떠신지도 궁금한데요. 자, 전력 설비 올해 어떤 행보를 보일 거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네. 전력 설비주는 올해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테마가 아니라 이제 필수로 봐야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전력 설비가 경기 좋을 때 한 번 움직이는 순환주였다면 지금은 AI, 반도체, 전기차, 데이터 센터가 늘어날수록 반드시 따라가야 하는 기반 산업이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구조가 아주 좋은데요. 글로벌 데이터 센터 증설, 반도체 공장 증설, 여기에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까지 겹치면서 전력 수요가 단기 테마가 아니라 장기 계약으로 쌓이는 이제 구간에 들어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기대가 아니라
확인으로 바뀌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이제 다만 모든 전력 설비주가 다 같은 건 아닙니다. 단순 기자재보다는 해외 수주 비중이 높고 초고압 변압기, 송배전, 핵심 기술을 가진 기업 위주로 봐야 하고요. 이미 급등한 종목은 조정 구간을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송기훈 전문가의 전력 설비 관련된 투자 의견 궁금하시다면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 외전 이렇게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탑픽으로 또 가봐야 될 텐데요. 어떤 대표주들을 준비하셨을까요?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시죠. 자, 먼저 가볼 전력 설비는 효성중공업입니다. 최근에 초고압 변압기 누적 생산액이 10조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자, 10조. 이 숫자와 의미가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건지 재료에 대한 해석부터 좀 먼저 도와주신다면요. 예. 효성중공업 창원공장이 최근 세운 기록인 이제 국내 전력기기 산업 역사에 이제 아주 남을 만한 아주 상징적인 사건인데요. 네. 올해 초 효성중공업은 창원공장에서 초고압 변압기 누적 생산액이 10조 원을 돌파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단일 공장에서 초고압 변압기와 차단기 생산액이 각각 10조 원을 넘어선 것은 효성중공업이 국내 유일하고요. 초고압 변압기를 1969년 국내 최초 개발 이후에 2014년도에 5조 원 달성, 그리고 불과 12년 만에 10조 원을 돌파하면서 성장 속도가 약 2배 이상 빨라졌습니다. 초고압 변압기는 전력 손실을 최소화하며 장거리 송전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장비로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고 있고요. 효성중공업은 미국 시장에서 초고압 변압기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으니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이제 증권가에서는 효성중공업이 2027년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2020년 올해 영업 전망치도 전년 대비 30% 이상 높아서 약 9,800원대로 추정되며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 멤피스 공장을 통해서 현지 생산 비중을 높여온 덕분에 미국 전력망 교체 수요와 AI 데이터 센터 증설 효과를 가장 직접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이 국내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초고압 직류 송전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앞으로 또 상당히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이란 증권가의 기대치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될까요? 또 다른 수출 효자 품목이 될 거라 보십니까? 네, 아주 기대가 큽니다. 네. 사실 질문하신 이제 HVDC 같은 경우에는 효성중공업이 단순한 변압기 제조사를 넘어서 에너지 솔루션 리더로 도약하게 할 가장 강력한 미래 무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말씀하신 더블 10조 달성이 과거의 현재의 영광이라면 HVDC는 2020년 이후 효성중공업의 실력 10년을 책임질 새로운 먹거리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교도 송전은 거리가 멀어질수록 전력 손실이 크다는 게 단점이었는데 반면에 이제 HVDC는 직류로 전기를 바꿔서 보내기 때문에 훨씬 멀리 손실 없이 보낼 수가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단지에서 생산한 전기를 도심으로 보낼 때 반드시 필요한 장치고요. 또한 기술은 정부가 추진한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의 핵심 기술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2026년 올해부터 본격적인 사업자 선정과 발주가 시작될 예정이라서 국내 수혜가 바로 눈앞에 와 있다고 보고 있고요. 효성은 이미 창원의 국내 최대의 규모의 전압형 HVDC 변압기 전용 공장을 착공해서 2027년 완공 예정이고요. 이것이 완공이 된다면 글로벌 수출 물량을 쏟아낼 수 있습니다. 주가가 워낙 많이 오른 종목입니다. 효성중공업 뭐 다들 아시죠? 작년 1월에 하더라도 한 35만 원 선 그랬다가 지금 뭐 5배 이상 뛰어 올라서요.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아니 그런데 증권가에서는 또 여전히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예. 어떨까요? 올해도 좀 기록적인 성장이 나올 거라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올해뿐만 아니라요. 2028년도까지도 기록적인 성장을 그래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주요 증권사들은 이제 효성중공업의 목표 주가를 27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상향 조정을 앞다투어 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특히 올해 상반기에 과거에 부과됐던 관세가 회수되는 시점이라서 추가적인 이익률 개선도 기대가 되고요. 여기에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등 이제 국내 대형 프로젝트와 유럽, 중동의 전력망 연계 사업에서 효성의 HVDC 기술이 본격적인 수주 성과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재 주가는 실적 기대감을 선반영해서 가파르게 오른 상태이긴 하지만은 급격하게 따라가기보다는 조정을 이용해서 좀 관심 있게 보는 전략을 제시해 드립니다. 금액으로는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 매수 금액은요.
220만 원 아래에서 이제 분할로 접근하여서 목표 주가는 이 증권사 최상단인 300만 원을 제시해 드리고요. 네네. 손절가는 190만 원인데 사실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8년까지 먹거리가 다 차 있고요. 수주가. 그다음에 2030년까지도 이 HVDC로 새로운 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목표 주가 300만도 제 눈에는 좀 약간 싸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요. 예.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효성중공업과 관련된 투자 전략,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 외전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겠고요. 자, 다음 종목은 어디일까요? 이번에도 전력설비 탑픽입니다. 자, 이번에 가볼 곳은 GNC 에너지가 나오네요. GNC 에너지 뭐 어떤 기업이길래 좀 또 최선호주로 보시는지 궁금해요. 생소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네. 그 전력 설비 하니까 느닷없이 GNC 에너지 들고 나서 전력 설비 그쪽 섹터에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효성중공업이 이제 초고압 변압기라는 송전망의 핵심을 담당한다면은 두 번째 탑픽인 GNC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AI 시대를 지탱하는 최고의 보루라 불리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GNC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국내 비상발전기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강소기업이고요. 특히 일반 건축물용이 뿐이 아니라 고도의 신뢰성이 필요한 데이터 센터형 비상발전기 분야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1초라도 전력이 끊기면 막대한 데이터 손실과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전력망에 문제가 생겼을 때 데이터 센터를 가동할 자가발전 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GNC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IT 대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빅테크들이 한국에 짓는 데이터 센터의 비상 발전기 수주를 사실상 독식하고 있습니다. 2026년 예상 매출액은 약 3,900억 원이 예상이 되고요. 영업이익은 약 890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약 40에서 50%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현재 수주 잔고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쌓여 있어서 2026년 내내 실적 가시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몇 초만 전력이 중단돼도 또 상상 이상의 그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비상발전기의 품질, 신뢰성 상당히 중요하다 하셨는데요. 그러면 GNC 에너지가 어떤 기술력을 보유했길래 이쪽에서 강자라고 판단하시는 건지 네. 뭐 기술력을 좀 파헤쳐 볼까요? 예. GNC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국내 데이터 센터 비상발전기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사실상 뭐 경쟁자가 없다고 봅니다. 네네. 최근 도시명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서 소음과 진동, 매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어 있고요. 이른바 님비 현상으로 굉장히 좀 우리 동네는 이거 데이터 센터 안 돼 이런 현상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근데 기존에 이제 데이터 센터가 이제 디젤 발전기를 사용해 가지고 매연이나 공해가 심했다면은 GNC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디젤 발전기보다 소음이 적고 시동 속도가 빠른 가스터빈 비상 발전기를 갖다 주로 생산을 하고 납품을 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 시동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공간 효율성도 좋아서 좁은 도시명 IDC에 최적화되어 있고요. 과거 LS 일렉트리도 같은 대기업들이 이제 비상발전기 사업을 겸용을 했는데 최근에는 대부분 다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변압기나 배전반 등 더 큰 시장으로 넘어갔고요. 비상발전기 분야는 사실상 GNC 에너지가 완벽하게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GNC 에너지가 충남 당진에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겠다 이런 소식을 또 밝혀서 이 부분도 여쭤볼게요. 어떨까요? 이 데이터 센터 건립이 지니는 의미, 앞으로의 전개될 시나리오 어떤 쪽으로 저희가 좀 가늠해 볼까요? GNC 에너지가 이제 충남 당진 성문 국가산업단지에 건립하는 2조 원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는 이 기업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될 대형 프로젝트로 보고 있고요. 그동안 GNC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에 비상 발전기를 납품하는 공급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당진 AI 데이터 센터는 직접 투자하고 운영하는 방식인데요. 장비를 한 번 팔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센터를 갖다 임대 및 운영을 통해서 꼬박꼬박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창출하게 되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착공 및 인허가 단계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센터가 완공되는 시점부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예상 영업이익이 완공 전보다 약 50% 이상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시장은 GNC 에너지를 더 이상 단순 기계 업종이 아닌 클라우드, AI, 인프라 서비스 업종으로 분류를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는 주가 밸류에이션이 한 단계 높아지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전력 설비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또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접근해도 괜찮을까요? GNC 에너지의 투자 전략
매매 밴드는 어떻게 취하는 게 좋을까요? 예, 증권가에서는 이제 GNC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약 4만 1,000원에서 4만 6,000원 밴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이제 3만 원대 초중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는 분석이고요. 단순히 발전기를 파는 기업에서 데이터 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기업으로 넘어가면 현재 이제 GNC 에너지 같은 경우는 퍼는 약 8배 정도 되는데 만약에 이거 이제 직접 데이터 센터를 직접 운영하고 이제 이쪽을 현금을 창출하면은 멀티플을 적용하게 되면은 약 15배까지 평가를 가능하고요. 주가의 체급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접근 전략은 이제 3만 원 이하에서 매집하는 것이 좋게 분할 매집하는 걸로 전략을 제시해 드리고요. 손절가는 2만 5천 원, 목표가는 좀 높게 5만 원까지 제시해 드립니다. 네. 자, 계속해서 송기훈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 외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